자, 우리가 때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어려운 것처럼 국가도 객관적으로 자국의 실체를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국이 최근에 일본의 G7에 업저버로 참가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한국이 G8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퍼뜨렸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한국의 G8 그러니까 이 G7이 아닌 하나를 더 추가해서 G8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듣지 못했다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신중한 거지 냉정하게 잘랐지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회원국 변화에 대한 어떤 논의도 알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우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윤이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 초청되었을 때 한국이 G7이 회원국이 아니지만은 최근 한미일 관계 개선 분위기와 맞물려 서방의 선진국 7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 G7의 확대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는데 이 G7의 확대 개편을 도대체 G7 국가가 제기하겠어요? 한국이 제기하는 겁니까? 이걸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 OECD 들어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떠들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이 IMF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나 언론에서 이 김칫국 마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의 발단은 지난 4월 4일 김병준 정경련 회장 직대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때문에 세계 경제의 G7에 상응할 만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한국이 G8로 참가해 가치 동맹 국제 질서 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래 말했고 조현동 주미대사도 지난 5월 4일 미 싱크탱크 CSIS 대담에서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한국을 포함한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니 그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행복한 이야기다. 따지고 보면 이런 G8에 대한 기대감이요. 결국은 정권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앞장서면서 그간 G7 중에서 한국 합류를 반대해온 일본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지금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라 하는데 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G7 이 선진국 클럽인데 일본까지는 이 G7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 G7을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한국은 이번에 이제 4번의 G7 참가 경험을 갖게 되는데 한국이 경제력이 G7 중에 5위를 차지하고 한국의 군사력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G8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G7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는데 일본이 반대 안 한다 하더라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국이 2021년 G7 확대를 언급했지만은 전체가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있어서 조금 문을 열어주자고 부분적으로 언급했고 그리고 까다로운 편입 조건을 갖다가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호주, 인도를 넣어서 G10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G7 국가들이 이 나라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일괄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과연 이 정권이 윤 정권이 아니라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었을 때 한국이 G7 국가에 맞느냐? 무조건 경제력 GDP 크기만 가지고 G7이 되는 게 아니라 G7에 걸맞은 동맹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에서 한국이 확고하게 우크라이나의 G7 국가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가?
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마치 그냥 한국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좀 좌파 성향 언론들은 미국, 일본이 한국을 해줄 것처럼 해놓고 먹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 한국이 G7 가겠다고 미국하고 일본한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래서 G8에 넣어주겠다고 미국, 일본이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건 한국이 기대하고 한국이 그냥 희망을 가졌던 것 뿐입니다. 자, 이것만큼 또 황당한 일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의 피봇이 7월 달쯤 나올 거다. 즉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지금 동결시킨 데서 내리기 시작할 거다. 자,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거라면서, 그래서 한국이 예금금리가 이제 2%대까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5%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대세가 되고 곧 이제 미국 연준의 이 금리 하락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도 보면 미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피스 금리가 6개월간 3.44로 0.54가 내려가고, 한국의 지금 대출 금리가 4.94%가 적용되어서 금리가 4%대 수준까지도 지금 후반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일본의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러면 8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더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된다라는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는 없어요. 결국 한국의 정부가 그동안 은행들이 그야말로 예대 마진을 파격적으로 많이 취해오다가 은행들의 그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서 은행들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리는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높은 금리도 사실상 이 세계 추세와 관련이 없었고, 지금 낮추는 금리도 세계 추세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거의 확실시 되어서 한국이 먼저 내린다라는 이런 사기극은 벌이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저는 0%대나 아니면 마이너스일 거라 했고, 정부는 1.8 어쩌고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1% 초반도 위태롭고 하반기 경제 회복이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반기에는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KDI 같은 한국은행 같은 기관이나 또 각종 경제연구소 등도 후퇴시키고 있고, IMF나 또 세계 8개의 주요 이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을 후퇴시키고 있어요. 5월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1.1에서 1.6까지 전망되는데, 일본의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한국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보다는 한국의 현실을 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 회복 리오퍼닝과 또 반도체 수요 회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종전,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라앉고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언급한 한국의 하반기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속적인 반도체 경기 부진, 하반기에는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가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살아나고 있지 않고,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이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하반기에도 미중 간의 분쟁은 더 심해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나 이런 금융위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자, 하반기에 이 미국의 금융위기의 효과가 나오고 또 한국의 이 자체적인 금융위기도 지금 서서히 가시화되면 올해 성장률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야말로 0%대 초반이나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도 커지고, 이제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황당한 사람으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